안녕하세요. 시시한 내영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나요? 이제 곧 3월이라 다들 새학기 준비로 바쁘실 것 같아요. 특히 고3 N수생분들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그 중에서도 많은 고3분들은 수시와 정시의 갈림길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하고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정시로 입학을 했고, 준재 씨하고 정욱 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대학을 입학했다 보니까 먼저 준재 씨하고 정욱 씨한테 수시 얘기를 좀 듣고 올까요? 아마 이번 겨울방학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정시로 완전 돌리기엔 내신이 조금 아까워서 그냥 수시를 계속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맘때 이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정시로 확 돌릴지 아니면은 수시를 좀 챙겨서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할지 아니면 수시만 할지 어떻게 결정하는 게 과연 현명한 걸까요? 우선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배들이 비슷한 내신으로 대학을 어디를 갔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자기 목표랑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정시로 돌려버리는 것도 오히려 이득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학기 내신을 많이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열심히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내신 성적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이제 내신에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수능 성적은 떨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3학년 때는 이제 교내대회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생기부에서 채울 수 있는 것도 이제 독서활동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이랑 비교과 둘 다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수능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시해라 이건 아니고, 자기 내신이랑 자기 목표 대학을 보면서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는 한 수시를 챙기는 게 그래도 마음도 편하고 이득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날 이제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게 결정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시보다 수시가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수시, 정시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수시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서 난 수시니까 정시 공부 안 해도 돼 이러면서 겨울방학을 조금 나태하게 보내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수시에 정말 자신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과학고등학교 다니는데 내신이 1.00이야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시든 정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수시 공부랑 정시 공부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를 하면 내신도 챙기고 또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수능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다 연계를 해서 문제를 내실 거기 때문에 크게 떨어뜨려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를 그렇게 내신 때는 조금 열심히 봤는데,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할 때는 기출 위주로 했어서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연계교재에서 국어나 영어 이런 데 나오는 거를 그게 막 지문을 외우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그래도 이제 그때 내신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확실히 수능 때까지도 기억이 어느 정도 나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최저 등급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더 겨울방학이 중요하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아마 내신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내신 공부하느라 바쁠 거고, 또 내신 준비가 끝나면 이제 학생부나 그런 걸 검토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등 이런 수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은 9월 모의고사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러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멘탈이 터질 확률도 상당하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3 때는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놀지 말고 겨울방학 때 예습 좀 많이 해두고, 내신 때는 또 꼼꼼히 그 내신 기간에 봐야 될 거 보면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은 생각보다 자기가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미리 불안해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을 챙기는 학기 중에는 수능 공부는 대체 얼만큼 해야 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꽤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공부 대 수능 공부 이렇게 딱 이렇게 양분화해서 뭔가 말을 몇 대 몇으로 할 수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확실하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딱 정해서 그 기간에는 뭐 3주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내신 공부만 쫙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인강이나 아니면은 제가 기출문제 풀던 거 이런 거를 위주로 수능을 위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전 내신 기간에도 이제 수능 공부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수능 공부라는 건 이제 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 낮에는 내신 공부, 밤에는 수능 공부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또 이제 학교마다 내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학교는 내신이 정말 PT 이게 치열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내신은 설렁설렁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학교 분위기에 맞춰서 내신 공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조금 빡세게 챙겨야 되는 학교였어서 이제 수능 공부를 많이 내신 기간에 하지는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내신을 설렁설렁하고 그냥 적당히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만 막 내신 하루 종일 판다 이러면 오히려 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잘 보고, 수능은 아까 말했듯이 꾸준함이 진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도록 조금씩은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정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수능은 1년 동안의 긴 호흡이 필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의 계획을 어떻게 미리 짜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계획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작정 계획을 하면은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그 계획대로 공부할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여러 기간으로 쪼개가지고 각 기간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각 기간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3월부터 6월까지 기출 분석을 통해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도구를 준비하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게 됐을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에 내가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할지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계획 방법이 따로 있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1년이 워낙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별 계획까지 세우진 않았고 저는 우선 연초에 제가 들 인강 컬이나 풀 문제집 등을 플래너에 모두 적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월별로 어떤 인강을 들을지 혹은 어떤 문제집을 풀지 월별 계획 정도는 상세하게 잡아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1년이 긴 시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스스로 느슨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현빈 씨가 본인만의 그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공부를 할 때 항상 계획을 세워가면서 했는데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계획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기에 공부에 훨씬 집중이 잘 되고 또 시간이 물을 흘러가듯이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새학기가 시작하고 정시러들에게 가장 큰 이벤트가 뭐죠? 아무래도 역시 3월 학평이 아닐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3월 학평의 점수가 곧 너의 수능 점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 학평이 수능과 정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3월 학평을 잘 본다고 해서 수능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본다고 해서 수능을 망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항상 좀 의아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월 학평에서 이제 수능까지는 약 8개월 가량의 시간이 있는데
8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심지어 평가원 모의고사도 아닌 단순 학평일 뿐인데 고3 되고 첫 모의고사라고 해서 너무 큰 의미부여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3월학평의 가장 큰 의미는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점수가 아니더라도 실전에서 시험을 봐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공부 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수미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3월 학평뿐만 아니라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도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단순히 거기서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시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약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더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수험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컨텐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